네, 오늘 눈높이 공부방에서는 나랏돈 어떤 것들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건데요. 이름이 참 많습니다. 햇살론, 사익돌, 세이망홀씨, 미소금융 등등등 정부 지원 자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고요. 하반기에 특히 주목할 상품들도 짚어드릴 건데요.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문자 2개 읽어드리고 갈게요. 네. 766 하나님. 딸내미한테 빨리 들으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청취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익합니다. 네, 딸내미한테 그 얘기도 써주세요. 친구들한테 단톡방에 올리렴. 이 얘기도 꼭 써주시고요. 8890님, 비 내리는 월요일 오늘도 수고하십니다. 평소 궁금했던 문제들 알기 쉽게 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조하는 방송 되길 소망합니다. 야, 참 저희가 그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지지난주에 자격 요건을 갖추면 대출 신청 해볼 만한 상품들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그때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대출을 알아보면 좀 더 유리한 조건에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뭘 알아볼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서민금융진흥원 들어가셔가지고 맞춤 대출 검색을 하시면 이제 나에게 맞는 각종 정책자금 대출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하나 검색을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시중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뭐 이런 것들이 쭉 검색이 되는데 거기에서 먼저 알아보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자를 주신 분이 계세요. 네. 6287님께서 1인 개인사업자인데 무슨 은행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자주 옵니다. 이거 사기인가요? 하시는데 이 광고에 보면 요즘에 저도 많이 봤습니다. 어디 은행이라고 하고는 뭐 정부 지원 국민행복기금 전액 보증 지원 대상이 되셨습니다. 일단 이름이 뭔가 정부에서 해주는 것 약간 같고. 굉장히 어떤 나랏돈 냄새가 나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보기에도 애매한데 그냥 스팸입니다. 그냥 광고 문자. 막 뿌려요. 예. 막 뿌리는 거라서 요즘에 이런 광고 문자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실제로 그럼 이게 은행에서 보낸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 문자 내용 쭉 가시다 보면 자기네 번호로 전화를 달라는 전화번호를 찍어 놓습니다. 네. 그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보시면 해당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다 스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은행의 대표 번호로 오는 광고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드물고 이렇게 이 대출을 받으라고 광고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혹하게 보내는 경우에는 대부분 스팸인데 그 전화번호 찍혀 있는 걸 한번 검색을 해보셨을 때 은행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삭제하고 수신 차단을 해두시는 게 앞으로 귀찮은 일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런 거 전화를 하셨다가 전화번호를 남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날부터 어마어마하게 문자가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전화할 땐 맘대로 해도 맘대로 끊을 수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상품 안내, 대출한도, 신청 접수 뭐 이런 게 깨알같이 들어있는 문자가 가끔 오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광고 메시지다.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직접 판매하려고 하진 않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서민금융진흥원 맞춤 대출 이렇게 알아보시면 일단 사실 정책자금 대출은 머릿속에 크게 3가지로 나누셔야 돼요. 아까 무슨 론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은 드릴 테지만 머릿속에 크게 두셔야 될 게 일단 우리 서민들의 생계자금 지원해주는 목적의 대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영업자들이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시면서 운영자금에 쓰실 대출.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급전, 창업, 대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건 햇살론이 있고 어떤 건 뭐 미소금융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 가운데에서 일단 생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 이름이 뭐예요? 네, 첫 번째 급전에 해당하는 일단 먼저 직장인 햇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햇살론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핵심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낮거나 아니면 소득이 좀 되더라도 신용이 낮거나 이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 소득은 어느 정도냐?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이거나 아니면 신용이 하위 20% 이하. 그러니까 예전에 신용 등급으로 치자면 한 7등급 밑에 분들 이러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이러신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신용대출입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나오고 이제 5년에 걸쳐서 나눠서 갚으실 수 있는데 아까 직장인 햇살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제 재직 중이어야 되는데 그 재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은 재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또 최근 1년 이내에 3개월 이상 근로를 했었다. 이 2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이 재직자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를 하는 게 올해 6월 말까지 시행 중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 해당이 되신다면 직장인 햇살론도 가능하다. 이제 금리가 그런데 조금 낮지는 않습니다. 네. 11.5%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신용이 안 좋기 때문에 뭐 대부업체 이렇게 쓰실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지 마시고 일단 해당이 된다면 직장인이라면 직장인 햇살론부터 알아보셔라라는 목적의 대출입니다. 네, 긴급 생계자금 이름이 직장인 햇살론입니다. 네. 오는 6월 말까지 재직 기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신용이 아주 낮은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한 햇살론 생계자금 이런 상품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햇살론 17이라는 상품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17이냐 하면 대출 금리가 17.9%입니다. 아하. 이거 저는 이거 듣고 보통 반올림하면은 18이 되지 않나요? 네, 약간 네,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 20% 이상 네. 이 대부업체 대출을 쓰시거나 아니면 카드론 이런 거 쓰시는 네.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이제 갈아타게끔 만드는 그런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현재 아까 제가 20% 넘게 쓰시는 분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법정 최고금리가 이제 인하되죠. 24%에서 최고 이제 20%까지로 제한이 됩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면 이 햇살론 17도 좀 낮아져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7월 7일부터 햇살론 15로 바뀌는데 이때도 15.9. 아, 그래요? 요거 쓰시는 김에 좀 더 쓰지. 햇살론 10 뭐 요 정도로 확 내릴 수는 없나요? 그건 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런 대출들이 또 다른 것들이 있어요. 네. 일단 햇살론 17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높은 금리를 쓸 수밖에 없는 신용 등급이 낮으신 신용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는 17.9. 그다음에 앞으로 7월 이후에는 15.9로 낮아진다. 이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네, 정부 자금을 이렇게 고금리로 빌릴 수밖에 없는 분들이면 네. 그 문의를 할 때 여기저기 전화 돌리지 말고 좀 빨리빨리 알아봐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여기저기 기관을 돌린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자, 성실하게 상환을 하면 금리를 낮춰주기는 하지만 17%가 넘는 대출금리 사실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네. 그래도 이것마저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텐데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해요. 네. 그런데 재직증명서 이런 거 뗄 수 없다. 내 일은 하고 있지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네, 일반적으로 이게 햇살론 17 특례라는 상품이 있어요. 햇살론 17에 아까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증빙이 돼야 되고 연소득 3,500 이하 혹은 연소득 4,500 이하이면서 신용 점수 하위 20% 이하여야 되는데 소득을 증빙할 수 없다. 나 소득이 받긴 받는데 뭐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급여를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아니면 재직 요건 충족을 안 되시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긴 하는데 노점상처럼 이제 무등록이나 뭐 유점포 사업자 같은 경우 네. 뭐 정규 증빙이 어려운 경우 이제 개인 택시 운전사분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프리랜서 분들도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빚을 갚다가 우리가 빚을 갚기가 어려워지게 되면 법원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셔가지고 채무를 탕감받는 경우도 있으세요. 네. 근데 채무를 탕감받는다고 해서 아예 한 푼도 안 내는 건 아니고 매월 일정 금액을 꼬박꼬박 이제 법원으로 내야 합니다. 근데 그걸 연체 없이 잘 성실하게 상환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햇살론 17 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소득 요건이나 신용평점, 개인 신용평점 요건을 충족을 하시면 마찬가지로 최대 10,400만 원까지 금리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앞으로 좀 더 다양해질 것 같기는 해요. 햇살론 뱅크라는 것도 나올 수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대출 한도가 아까 1,4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00만 원까지 좀 늘어나고요. 또 최대 5년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가 좀 낮아질 수도 있다. 갚는 동안에 네, 이것도 햇살론 기억하시면 그렇습니다. 좋겠네요. 자, 이번에는 사이돌 대출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름이 비슷한 게 너무 많은데 햇살로는 이제 급전 예. 그러니까 나의 삶에 반짝 햇살이 들게 도와준다 이렇게 좀 외워둔다 치고 사이돌 대출은 뭡니까? 자, 일단 사이돌 대출이라는 게 있긴 있는데 이거는 햇살론 이용하시는 분들도 사이돌 대출 이용이 가능해요. 중복 이용이 중복 되는 이용이 거예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사이돌 대출은 뭐냐? 사이돌 대출은 또 복잡하지만 1, 2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사이돌 대출 1은 은행에서 하는 거고 사이돌 대출 2는 저축은행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사이돌 대출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중간 신용자와 저신용자. 아까 햇살론은 아예 저신용자고 네. 사이돌 대출은 그거보다 조금 높은 중간에서 중하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득은 2천만 원 이상 근로자라든가 아까 신용 점수로 봤을 때는 한 4에서 7등급 정도.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천만 원까지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금리는 조금 아까 햇살론보다는 낮습니다. 한 6에서 10% 사이 정도고 사이돌 2 대출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사이돌 1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은행에서 해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가 좀 낮죠. 사이돌 2 대출은 저축은행이 진행을 하는데 사이돌 1을 받으러 가는데 안 된다. 네. 고객님 신용 등급이 좀 낮으셔서 뭐 아니면 소득이 요건이 충족이 안 되셔서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나 아니면 카드론 같은 거 쓰시는데 20% 이상 고금리를 쓰신다. 이런 분들 아니면 대부업 쓰시는데 300만 원 이내로 쓰고 계시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돌 2 대출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이고요. 그리고 빌릴 수 있는 돈도 똑같이 2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리는 요건 사이돌 1보다는 조금 높아요. 네. 저축은행이니까 8.9에서 한 15% 정도. 이거는 이제 신용 점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카드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것보다야 훨씬 훨씬 낫죠. 저렴하기 때문에 이자가 이거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런데 지난 4월 말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사이돌 대출 같은 중금리 대출 요거 좀 국민들을 위해서 편안하게 해드리겠다 개선안을 내놨는데 이 사이사이에 함정이 좀 있다는 얘기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기금의 한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마냥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사이돌 대출 같은 경우 아까 중하위 신용 점수에서 빌려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 신용 점수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한 4에서 7등급이신 분들을 위해서 마련했어요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높은 신용 점수를 갖고 계신 분들도 즉 1등급이신 분들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금리가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금리는 좀 낮죠. 네. 다른 분들보다 아무래도 낮고 사이돌 1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신용 점수가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져갔더라. 또 아하.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 빌려줘야 안 떼이잖아요. 떼일 쉽게 가능성. 가는 거죠. 네, 정답입니다. 쉽게 일하려고 하다 네. 보니까 이런 고신용자들이 많이 대출을 받아갔더라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요걸 조금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위 30% 신용 점수가 하위 30%인 분들에게 70% 이상은 대출을 무조건 나가게끔 만들어라. 너무 많이 이 고신용자들한테 해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바꿔나갈 계획이라서 아무래도 실제로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급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게 쉬운 일 어렵게 하는 게 나란 일 아니니까. 네. 그렇죠. 쉬운 일 쉽게 하면 나란 일 아니죠. 네. 이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 또 미소 금융이라는 게 있는데 네. 여기서 말하는 미소가 빵 터지는 그 미소 맞아요? 글쎄요. 활짝 웃는? 그 뜻은 제가 스마일인지 생각을 스마일인지 못해봤는데. 마이크로인지. 네. 네. 마이크로와 스마일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느낌은. 그런데 요 미소금융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계속 나뉘다 보니까 이게 막 뿌리를 막 뻗어 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습니까? 1, 2까지 이해했어요. 네. 일단 미소금융 같은 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금 말씀드릴 건 생계자금이에요. 미소금융은 이 신용 점수가 낮거나 아니면 뭐 소득도 낮아가지고 제도권 금융, 뭐 은행이라든지 저축은행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신용 대출을 해주는 거긴 한데 신용 평점 같은 경우는 아까 햇살론과 마찬가지로 하위 20%여야 되고 혹은 이제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아니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는 분들처럼 약간 어려우신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점수도 낮고 내가 소득 수준도 낮은 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생계자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긴급 생계자금, 말 그대로 생계에 필요한 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긴급 생계자금은 아무한테나 주는 건 아니고 미소금융의 사업자금을 빌려가신 분들 중에서 12회 이상 이용자 중에 연체를 안 하신 분들의 대상으로 해주는 거고 취약계층 자립자금이라고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부모 아니면 다문화 가정 아니면 뭐 북한 이탈 주민이나 뭐 등록 장애인 같은 분들 네. 뭐 그리고 특별 재난 지역이나 요번에 고용위기 재난 지역 이렇게 선포된 지역들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용 점수가 20% 이하. 요건 이제 공통적이죠. 그리고 혹은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다라고 한다면 취약계층 자립자금이라고 해서 1,200만 원을 3% 금리로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그러니까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다면 네. 4.5% 금리로 500만 원까지도 빌릴 수가 있고요. 또 취업 성공 대출이라고 해서 취업 지원 프로그램,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이수하신 분들 중에 3개월 이내에 취업을 했다. 근데 회사 다닌 지 아직 6개월이 안 지났다. 이런 분들은 소액으로 300만 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TV 광고 이런 거 보다 보면 대부업에서 무이자 300만 원 이렇게 이벤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외에 다 300만 원이에요? 그 정도면은
안전하다, 받아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내가 거죠. 요 정도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급전을 빌렸다가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원리금을 쪼개보자면 충분히 상환에 부담이 없어서 크게 연체도 안 되고 라고 하는 수준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거 빌리시면 무이자 300만 원 금리가 0%다라고 하더라도 대부업체에 빌리는 순간 신용점수가 뚝 떨어져서 네. 다시는 대부업밖에 이용하는 못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요. 이런 거 취업하셨는데 아직 6개월이 안 지났다. 그런데 나 취업 성공 패키지 같은 거 잘 이수했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먼저 문을 들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2764님이 그와 비슷한 질문 주셨는데 네. 대부업 대출을 받으셨었대요. 네. 그래서 신용등급이 떨어졌었는데 다 갚았습니다. 근데 신용등급이 안 올라가요. 요 점수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어보셨네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신용카드 쓰시는 겁니다. 아, 네, 신용 점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대출을 얼마나 잘 빌려가서 제 날짜에 잘 갚느냐 이 약속을 잘 이행하면 플러스 점수를 주고 네. 잘 지키지 않으면 즉 연체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책자금 대출, 대부업 대출을 받아가지고 잘 갚았으니까 점수가 조금씩 올라갔을 텐데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선 신용카드를 적정한, 그러니까 소득의 50%는 넘지 않는 수준에서 잘 꼬박꼬박 제 날짜에 연체 네. 없이 갚으면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면은 그래도 중상위 정도의 신용 점수 다시 회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다시 입증하기 위해서 네. 내 현금으로 10,000원 낼 수 있지만 굳이 카드로 10,000원을 긁고 네, 따박따박 갚는데 그래도 1, 2년 걸린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네, 고신용자들한테는 플러스 점수가 가기는 해요. 네네. 그런데 저신용자 분들한테는 체크카드보다는 저는 오히려 신용카드 쓰셔라. 그렇군요. 그게 신용 점수 올리는 데 훨씬 도움됩니다. 물론 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그래서 대부업 대출은 정말 가능하면 그리고 처음 한 달 무이자 이런 것들에 그 깜빡 넘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네. 자 1금융권은 대출해준다는 광고 절대 안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982님 하셨는데 이거 맞죠? 맞습니다. 맞는 얘기고 예. 1금융권은 콧대가 높아요. 예. 우리가 보통 찾아가서 대출 조건 상담하게 되잖아요. 네네. 강인선님 질문도 있네요. 전세 대출도 금리 인하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전세 대출 같은 경우는 신용 등급을 보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의 신용 점수로 인해 가지고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금리나 요구권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대출을 받으실 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보험 약관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신용과 상관없이 뭔가 담보로 가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금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금리나 요구권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9375님 서민대출 여기에서 전세대출도 해줍니까? 물어보셨어요. 서민대출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상가 임차보증금 대출이라든가 생계자금 대출을 난 전세자금 용도로 쓸 거야라고 하시면 해주기는 하는데 하지만 순서에 있어서 법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정책자금 대출이 되면 그거 먼저 알아보셔야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신용이나 서민금융 같은 경우 쪽으로 넘어오셔야 되는데 임차보증금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순서는 좀 뒤에다 두시는 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쿠조 286님인가요? 미소금융 덕분에 23금융권에서 빌렸던 돈을 다 갚으시고 2년 만에 신용점수를 상당하게 회복을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자금 잘 갚으면 이것도 신용점수 잘 올라가거든요. 네, 이게 참 문제가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이런 정보가 닿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인데. 네네. 제가 지금 생각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네. 가끔 이게 아까 1금융권 문자처럼 오는 경우도 있지만 네. 햇살론 대상이십니다라고 해가지고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문자는 거의 99.9% 중간에서 이 영업하시는 분들이 보내는 거거든요. 햇살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축은행이나 농협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저축은행보다는 농협 쪽이 좀 쌉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 날라오더라도 실제로 직접 금융기관에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실 수가 있다. 꼭 안내를 해드리고 싶네요. 네, 보통 대출은 누가 안내하는 것보다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볼 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6379님이 카드론 대출도 금리 인하 요구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이건 안 될 것 네, 같아요. 예, 요거는 카드론 대출은 그 신용카드 사용하시면 영수증 뒤쪽에 단기 카드 대출에 따른 이용료, 이자율 이런 것들이 나와 안내가 있어요. 돼 있거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요게 좀 답답하네요. 신용 등급이 낮아서 카드 발급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성실하다는 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다른 대출을 잘 갚는 수밖에는 사실 없고 그다음에 뭐 다른 거 연체하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최우선입니다. 그거 외에는
시간이 지나가면 연체 정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거든요. 점수가 낮은 이유는 연체 정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주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안타까운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대출 계획은 그래서 꼼꼼하게 촘촘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 시작을 한 발을 잘못 디딜 경우에 이거 회복하는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신중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아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또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나랏돈 지원, 요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